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국내장 오늘 좀 올랐으니까 프리장도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갈 때까지는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조정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끝이란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반등을 하기 전에 또 하락 조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사서 이제 쭉 추세적 반등이 나오면 이건 진짜 마지막이죠. 올라가는 중간중간 사시더라도 지금이 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1개월 전 기사긴 한데 며칠 전 기사도 계속 이제 우리 사고 있죠. TQ랑 테슬라 뭐 이런 빅테크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갔을 때 매도했던 분들도, 자, 이 매도의 개념이, 여러분,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저는 손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 비중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헤비하게 가지 말고 살짝 줄여서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그 회사로 또 전화 오셔갖고 이제 다시 매수 기회가 아니냐,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2주 전이나 3주 전에 사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냐, 저처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고, 뭐 흔한 말로 물타기죠. 전략적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 이제 뭉텅이 돈으로 들어가기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예요. 충분히 떨어졌을 때 이땐 무서워서 팔았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 다시 사면 물려버리는 거죠.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방에 두세 배 먹으려다 탈났다, 이런 말 듣기 때문에 우리 TQ를 사는데 안 좋은 눈초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고 주식을 할 줄 안다면 뭐 굳이 한 배 뭐 이런 거에 하겠습니까? 프로는 프로의 무대를 뛰어야죠. 제가 야구를 하는데, 야구 안 합니다. 만약 야구 선수라면 굳이 국내 리그에 하는 것도 좋지만 메이저 리그 가는 거죠. 축구라면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 리그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실력이 있으셔야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과거 두 차례 침체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진짜 많이 내려온 건데도 불구하고 혹시 여기서 더 하락이 일어난다, 이건 닷컴 버블급이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 2008년 금융위기급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저 또한 알 수 없는데 최악의 케이스가 된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의 힘들었던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안 사고 더 떨어지면 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실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은 아주 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내후년 정말 침체로 해서 떨어졌다 진짜로, 그러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 해쳐가면서 주식 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진짜 월적립 하시는 게 맞죠. 이게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뭘 이렇게 힘들게 위험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게 작년에 상승장에서 나온 뉴스인데, 주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주로 그러겠죠. 근데 요새는 여성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죠. 주식만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게 수익이 올라가는 장에서도 이런 주변 분들이 볼 때는 주식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물론 나주부 구독자님들 이런 분 절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갖고,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유 갖고 투자하시라 라고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TQ 그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가 자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요새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거라는 거죠. 자, 어긋났다는 거는 이 고점 닿으면 네, 저점까지 내려갑니다. 볼린저 밴드 특징이 그래요. 그렇게 계산이 된 밴드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죠? 네, 저점 닿으면 고점 올라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단지 여기 저점 닿았는데 절반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있는 거고요. 예, 상승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 밴드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닿았는데 이렇게 안 갔잖아요. 여기 닿았는데 이렇게 안 갔죠. 이런 게 안 되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보면 예, 반드시 이쪽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가 좋다고요? 예, 요 위쪽 라인 타고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위쪽 라인을 타고 가고 있고요. 지금이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였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거 보면서 고민만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분할 매수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께도 계속 분할 매수 하시라고. 그런데 왜 올인하면 안 되냐? 여기도 닿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온다니까요. 이전에도 여기 닿고 조정 오고, 중간까지라도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예, 여기도 요 근처 가니까 조정 오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럼 여기 닿았으면 또 이렇게 조정 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사서 적당히 매도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나스닥 100 차트인데 이게 언제냐면 예, 2009년도입니다.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죠. 금융위기 때인데, 자,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차트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계속 상승은 해요. 여긴 초입이라 이제 더군다나 TQ라 상승폭이 훨씬 커 보입니다. 나스닥 100은 얘보다는 변동폭이 적죠. 근데 한번 여기서 급하게 다시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게 한번 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게 온 다음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은 원위치를 시킵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쉬운 건데, 원위치라는 게 여기서 여기 다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33달러인데 21달러 다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예, 안 편한 겁니다. 이거 내려가는 동안 진짜 여기서 하락하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혹시 이러더라도 마음의 대비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때죠. 예, 이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 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예, 키포인트입니다. 자, 60분 분봉의 TQ인데요. 제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여기 상승 구간은 아니지만 횡보 구간에도 어때요? 위쪽 치면 아래쪽 오죠? 위쪽 치면 아래쪽, 계속 이랬어요. 계속 60분봉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요거 하나가 하루거든요. 자, 이날하고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금리, 환율 뭐 진짜 대단한 차이 안 납니다.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한들 이날 바로 올리나요? 아니죠. 큰 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항상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환율과 금리가 모든 주가에 다 영향을 준다면 이건 왜 움직이냐는 거죠. 예, 주긴 줍니다. 일봉에서 분명히 큰 영향을 줘요. 하지만 주가는 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주가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자, 여기 왔습니다.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일정 부분 조정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더 올라간다고 해서 내 계좌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뭐 매수매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올라가더라도 흥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올라간다, 안 되겠다, 더 사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차분하게 밀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 가시면, 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33, 그죠? 36까지 갔다가 33까지 오면 이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 갖고 진짜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핵심이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 계좌 또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올랐네요. 조금 올랐고, 어쨌든 TQ는 아직 양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 뭐 2.5%인가 이 정도 됐길래 매도했죠. 매도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스윙 계좌, 두 번째 스윙 계좌에 계속 담아갈 거고, 장기 계좌를 조금 늘려놨죠. 그래서 왜 올려야죠. 이거 자꾸 사서 손실률을 줄여야지만 나중에 수익 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가져갈 거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최선 다해야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1년 이후를, 그리고 5년 이후를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거다. 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 계시진 마셔라.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락할 때도 어때요? 나중엔 진짜 큰 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구간 동안 스트레스는 안 받으실까요? 저 해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가능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게 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한 4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RP, 그 다음에 예수금 합쳐서 50% 좀 넘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현금 계속 확보하시고 이 상승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썸머랠리는 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단기간에.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8월 달에는 분위기가 좀 반전돼서 올라갈 테니 여기서 수익을 좀 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꾸준하게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일 삽니다, 정말.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재미없는 종목이죠. 정말 움직임 별로 없고, 근데 배당 한 5에서 6% 사이를 꾸준히 주기 때문에 저는 거의 매일 사거든요. 5개에서 10개씩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맥쿼리도 한번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14,300원? 14,350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11,300원까지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꽤 낙폭이 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손실이 났겠죠. 10% 이상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걸어둬요. 매일 그 분할 매수 주문을 걸어놔서 이런 식으로 삽니다. 샀다가 한 5% 나면 매도를 일부분 쳐요. 한 30% 매도를 합니다. 여기 매도 파란색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사요. 이렇게 쭉 또 사다가 이 정도 가면 한 3에서 5% 나거든요. 또 30%를 팝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4에서 5%씩 수익이 나거든요. 3에서 5% 사이. 그리고 배당 6%는 뭡니까? 보너스죠. 그럼 연에서 10%짜리 투자를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주가가 하락하는 1월에서 3월, 여러분 보세요. 1월에서 7월이죠. 계속 수익이 났다니까요. 주식은 꼬꾸라지는데 얘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수익이 냈고, 요번에도 여기 보십시오. 300일 이평선 내려가는 순간 반등 딱 했을 때 매도를 했어요. 또 이땐 좀 많이 했습니다. 절반 정도. 왜? 하락세니까 절반 정도 했다가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8월 1일 오늘 산 거에서 또 30%를 매도를 했더니 이게 한 또 2.5%에서 3%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럼 올라가면 또 수익이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 사면서 그런 식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막 오래 기다려 갖고 20% 30% 내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투자가 사실은 맥쿼리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못 먹어도 고운 거죠. 배당 나오기 때문에 뭐 손실 마이너스 3에서 5% 먹어도 저는 손해 크게 안 보겠죠. 그런데다가 매일 사면 이거 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매일 5주 10주 사봐야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장사 없어요. 매일 사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진짜 매일 사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타이밍 그럴 땐 잡는 거 아니에요. 월적립이 아니라 일적립은 타이밍 안 잡고 가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 TQ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단기간에 또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게 주식을 잘 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5일 전에, 그쵸? 5일 전에 여기서 8,500원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쭉 올라가서 그날 매도를 했어요. 그날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음날 눌릴 때 8,800원에서 또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길래 더 사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쭉 11% 올라가서 한 만원대까지 가서 여기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한 30% 남았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눌리면 또 살 겁니다. 이거 안 어렵잖아요. 이렇게 눌리면 사고,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대략 13%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틀이 아니죠. 4일 정도. 4, 5일에 13%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우신 것 같지만 시그널 잘 보고 내가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로 이걸 오래 막 갖고 가서 한 번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거는 지루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안전한 배당 투자도 하시고 우리 TQ 같이 강력한 장기 투자도 여러분 계좌에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어려운 시국이 와도 충분히 버텨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각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거,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기, 중기, 그 단기, 시간의 분산이라고 하죠. 시간의 분산만 해놓으셔도 여러분 계좌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TQ 상승을 기원하고요. 혹시 조정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사 모으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고 싶어도 살 수는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사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금 비중 조절은 정말 필수예요. 지금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잘 이 어려운 시국 보내셔서 나중에 함께 큰 돈 버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